일본 열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내에 규모 8 이상의 후발 대지진이 올 수 있다며 전국에 경보를 발령했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3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진이 한 번 왔다고 끝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건데, 역사상 처음으로 후발 지진 주의보라는 게 발령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아오모리 지진이 왜 이렇게 위험한 신호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규모 7.5면 이미 엄청난 강진이지만 지진학자들이 더 걱정하는 건 바로 연쇄 반응입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필리핀 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이렇게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거든요. 한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주변 단층에 엄청난 압력이 전달되면서 도미노처럼 연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죠.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본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7.3의 전진이 있었고, 본진 이후에도 수백 번의 여진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때보다 더 위험한 게 아오모리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난카이 해곡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남부 해저에 있는 거대한 단층지대인데,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어요.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규모 8에서 9 사이의 초대형 지진이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면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거죠. 건물은 200만 채 이상이 파괴되고, 경제적 피해는 300조 엔,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원 정도니까 그 5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특히 쓰나미가 가장 무섭습니다.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 높이가 30m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10층 건물 높이의 파도가 해안가를 덮친다고 상상해보세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최대 40m였는데 그때 2만 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밀집 지역인 오사카, 나고야, 시즈오카 같은 대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 피해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죠. 도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수도권 일부 지역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고, 건물 붕괴와 화재로 인한 피해도 심각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전력망인데요. 일본 전역에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들도 긴급 가동 중단에 들어가야 하고, 송전탑이 무너지면 복구에만 몇 주가 걸릴 수 있거든요. 전기가 없으면 병원도, 정수시설도, 통신망도 마비되는데, 이게 재난 초기 사망자를 급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도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규모 8 이상의 지진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진동을 전달하거든요.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진도 2에서 3 정도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번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건물들도 흔들릴 수 있고, 쓰나미가 동해안으로 밀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후발 지진 주의보라는 걸 발령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큰 지진이 한 번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민들이 철저히 대비하라는 경고인데, 이런 제도 자체가 2019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의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의미죠. 주의보가 발령되면 일본 전역에서 일주일간 특별 대피 태세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비상용 식량과 물을 최소 3일치 이상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해안가 주민들은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가방을 싸두라고 했어요. 학교는 조기 하교하고, 공공기관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됩니다. 철도 운행도 일부 중단되고, 공항은 비상 착륙 태세를 유지하죠. 일본은 사실 지진 대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50조 엔,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을 투입했거든요. 이 돈으로 뭘 했냐면, 우선 건물 내진 보강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주요 건물의 80% 이상이 내진 설계를 완료한 상태예요. 특히 병원, 학교, 관공서 같은 중요 시설은 규모 8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죠. 쓰나미 대비 시설도 엄청납니다. 해안가에
높이 10m에서 15m의 방조제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건설했고 주요 도시에는 긴급 대피타워를 곳곳에 세워놨어요. 이 타워들은 쓰나미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특수 설계됐고 옥상에는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있습니다. 대피타워까지 가는 길에는 야광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서 밤에도 길을 찾을 수 있죠. 경보 시스템도 정말 첨단입니다. 일본은 긴급 지진 속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지진파를 감지하면 실제 큰 흔들림이 도달하기 수십 초 전에 휴대폰으로 경보를 보냅니다. 수십 초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면 가스 밸브를 잠그고 문을 열어두고 책상 밑으로 대피할 수 있어요. 2011년 때 이 시스템 덕분에 수천 명이 목숨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전국에 설치된 사이렌 시스템도 있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해안가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울리는데 이 소리가 반경 5km까지 들린다고 해요. 어디에 있든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무조건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는 게 일본인들의 상식이 됐습니다. 정부는 또 전용 앱도 개발했습니다. 이 앱에는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 실시간 지진 정보, 교통 상황, 가족 안부 확인 기능까지 다 들어있어요. 재난 발생 시 통신망이 마비될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 없이도 작동하는 기능도 있고 배터리 절약 모드로 며칠씩 버틸 수 있게 설계됐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비를 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재앙이었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대표적인 예죠. 아무도 쓰나미가 그렇게 높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 못했고 그래서 원전의 비상발전기가 모두 침수되면서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일본에는 아직도 3줄기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이 중 상당수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즈오카에 있는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바로 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받고 있죠. 여기서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보다 더한 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반도체, 자동차, 정밀기계 같은 첨단 산업의 중심지거든요. 만약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 산업 도시들이 초토화되면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2011년 지진 때도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대기업들이 몇 달씩 생산을 중단했고 그 영향으로 전 세계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이 올랐었죠. 보험사들도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일본의 대형 보험사들은 지진보험금 지급을 위해 수십조 엔의 준비금을 쌓아뒀지만 실제로 300조 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보험사들이 파산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이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초비상 상태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강요들이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자위대는 10만 명 규모의 재난구조부대를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헬리콥터, 구조선, 의료장비, 식량 등을 미리 전국 각지에 배치해뒀고 외국 구조대를 받아들일 준비도 끝냈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의 심리 상태는 정말 불안합니다. SNS에는 대피 가방을 싸는 영상, 비상식량을 사재기하는 모습,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집을 비우고 내륙 지역으로 피신하기도 했죠.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면 그 자체로도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 대지진은 국가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는 도쿄가 완전히 파괴됐고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 혼란 속에서 군국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죠. 1995년 고베 대지진은 6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원전 사고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정책 전체를 뒤흔들었고요. 이번 난카이 대지진은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히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말해요. 난카이 해곡에서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해 왔는데 마지막 지진이 1946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80년 가까이 지났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지진학자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열도 주변에서 중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었어요. 이건 지각판들 사이에 쌓인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오모리 지진은 그 첫 번째 경고일 수 있고 곧 본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대비뿐입니다. 지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2011년 때 교훈을 얻어서 지금은 훨씬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고 국민들의 대피 훈련 수준도 높아졌어요. 문제는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 기상청이 경고한 후발 지진 발생 가능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발생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방을 옆에 두고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는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서 최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영향권 안에 있고 전 세계 경제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